건물관리 넘버 1 GBFNC 관리소장 임소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빌라 소규모 건물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빌라 소규모 건물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적용이 어려운 이유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GB에서 진행하였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나 소규모 건물의 경우 장충금이 적립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이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내는 일인데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돈을 걷는 게 쉽지 않겠죠. 장충 적립 법적 요건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아니면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또는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게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주자, 구분 소유자분들이 당장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적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필요성을 느끼신 관리단 임원, 구분 소유자분들께서 장충을 진행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리단 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 회피 및 회계 투명성 결여, 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소규모 건물의 경우 입주민들이 운영되는 관리비 위의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것을 당연히 꺼리시겠죠. 돈을 더 내는 거니까. 일단 노후 수선이 멀게 느껴지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 부분은 설득의 여지가 오히려 쉽습니다. 더욱더 근원적인 어려움은 어떤 부분이냐면 믿음이 없는 부분, 특히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므로 비용 적립을 하더라도 이 비용이 제대로 쓰여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더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돈을 걷어가지고 무슨 공사를 했는데 누가 얼마를 해먹었다 하더라. 100원짜리 공사했는데 150원, 200원을 걷었다더라. 이런 사례들이 건물이 오래된 경우는 한두 번씩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인데 돈을 걷어놓자 도저히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세 번째, 장기 수선 계획 부재 및 계획 작성의 어려움.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려면 1차적으로 공용 부분을 조사하고 건물의 구조 및 설비 등 내구 연한이라든지 수선 주기 이런 방법을 조사해야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수선 항목 주기 설정, 이 방법에 대한 금액도 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도입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넷째, 구분 소유자 동의가 어렵다. 장충금을 진행하려면 1차적으로 관리규약을 변경하에 빌라나 소규모 건물들의 경우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리단 회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규약 변경의 경우 의결 종족수가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면적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들로 장충금을 소규모 빌라나 이런 데에서 시행하는 일은 결코 도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문제에 대해서 GB는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장충 도입을 진행하였는지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소규모 건물의 경우 장충금이 법적 의무 제외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 전에 법적 요건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 별도로 입주민이나 구분 소유자분께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한 5년 안에 수리 비용에 발생된 리스트를 전달드렸어요. 그리고 이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할 때는 일어나는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먼 시점이 아니고 3년, 한 5년 안에 이루어지는 비용에 대해서 전달드렸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한꺼번에 청구되면 세대별 사정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장충금이라는 어려운 개념보다는 일정한 공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 나누어서 부과를 하자 라는 인식을 입주민, 구분 소유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전달드렸습니다. 두 번째,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 회피, 회계 처리 투명성 결여되는 부분입니다. 이 돈이 과연 명확하게 투명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으로 관리단 통장이 하나 운영되어 있지만 이 장충금만큼은 별도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드렸습니다. 따로 만들어진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월별로 주기적으로 관리단, 입주자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지를 한다든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결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의 경우에도 관리단 대표, 임원, 특정한 몇몇 인원이 독단적으로 집행할 수 없이 입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관리단 회의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아예 관리규약에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기입하였어요.
장충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장기 수선 계획 부재 및 계획 작성 어려움. 장기적인 아주 먼 수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입주민 구분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옥상 방수가 뭐 얼마가 들어가니까 얼마씩을 해서 지금부터 걷어서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입주자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항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냐, 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안 말고 하나의 공사, 예를 들어 뭐 승강기 리모델링 주기, 아니면 옥상 방수 주기, CCTV 교체 주기, 이렇게 굵직하게 예상되어지는 하나의 공사 비용 견적을 받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충당하자 하는 형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공사를 지정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공사와는 별도로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월별 일정 금액을 장충으로 적립해서 돈을 좀 걷어둡시다,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오히려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다. 주의하실 점은 관리 규약에 장충금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장충금 사용 시 입주민 동의의 비율이라든지 일정한 견적 금액 이상의 공사만 사용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관리 규약에 정리해 두셔야 수선비처럼 전용돼서 사용되지 않고 장기 수선 충당금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이게 3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존속하는 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제가 되는 사항, 구분 소유자 동의가 어렵다. 솔직히 이런 소규모 건물의 경우 반상회를 하더라도 참석률도 낮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총회도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의결 종족수 4분의 3 동의?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관리단 회의 전에 일정 부분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미리 관리단 회의 안건에 대해서 1개월 전 미리 통보한다. 관리단 회의 참석이 어려운 분들에게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 동의서를 예전에는 우편 발송했고 등기 발송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조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관리단 회의 전에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GB에서 장충을 도입하는 사례를 예를 들어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전달드렸습니다. 장충을 진행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점은 금액을 크게 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게라도 가볍게라도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 관리 규약에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운용 계획이 명확히 기입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물에 안정적인 장기 수선 충당금 운용 계획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건물관리 넘버 1 GBFNC 관리소장 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